그럼 이제 실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20대 후반 남성분이시고요. 볼 쪽에 여드름 흉터가 아주 많았어요. 박스 형태랑 롤링형이 좀 섞여 있는 형태였고 모공도 좀 넓어져 있었습니다. 5차 치료 후에는 확실히 피부 재생이 눈에 띄게 보이시죠? 그리고 10차 치료 후에는 페인 부분이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차이가 좀 확실하게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로다마니언 수원점 이상해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희 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여드름 자국이랑 페인 흉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병원 알아보고 있는데 치료 방법이 워낙 다양해서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일반 피부과 가보셨으면 서브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저희 같은 흉터 전문 한의원에 오셨으면 새살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오늘 그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신 분들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새살침과 서브 시저닝 정확히 뭐가 다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서브 시저는 우리말로 하면 진피하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흉터 부분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섬유를 절개 해서 피부를 들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저희끼리 표현할 때는요, 흉터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서 조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넓은 부분을 강하게 자극해서 유착을 끊는 거죠. 그런데 새살침은 조금 달라요. 새살침의 목적은 피부 아래층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얇은 사시미 칼로 조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더 섬세한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서브 시저는 진피를 끊어서 들어 올리는 게 목적이지만 새살침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 새살을 채우는 게 목적인 치료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진피 절제, 그러니까 서브 시전의 효과가 일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건 2차적인 치료인 거죠.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흉터가 있다고 했을 때 서브 시전은 그 아래쪽만 끊어서 올리는 거고, 새살침은 페인 부분 전체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새살이 차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페인 흉터가 위로 올라오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새살침이 더 입체적으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흉터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새살침이 어떻게 치료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치료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부터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경우 마취크림을 바르게 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마취크림을 바르는데 보통 한 20-30분 정도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침으로 흉터 아랫부분에 공간을 만듭니다. 특수 제작된 아주 얇은 침을 통해서 페인 흉터 부위에 정교하게 들어가서 입체적인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건 흉터 모양을 입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공간을 만들지 예상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치료 이후에는 콜라겐 재생이 촉진됩니다.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메우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재생되면서 그 부분에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료력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흉터 아래에 있는 피부를 단순히 끊고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살침의 가장 큰 장점은 입체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흉터의 단면뿐 아니라 측면까지도 입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요. 마지막으로 직접 흉터를 디자인하다 보니까 다양한 흉터 모양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드름 흉터는 물론이고 다양한 모양의 페인 흉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다양한 모양의 흉터를 가지는데 아이스픽 형태, 박스 형태, 라운드 형태, 모공 형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타입이 있을 때 새살침은 이런 각각의 흉터 형태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분 먼저 보겠습니다. 20대 후반 남성분이시고요. 볼 쪽에 여드름 흉터가 아주 많았어요. 박스 형태랑 롤링형이 좀 섞여 있는 형태였고 모공도 좀 넓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패여 있는 상태였는데요. 환자분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하셨어요. 이 환자분은 약 6개월 정도
총 10번 치료 받으셨고요. 치료 간격은 2-3주 정도로 좀 꼬박꼬박 잘 오셨습니다. 한 번 치료 후에 서서히 흉터가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고요. 5차 치료 후에는 확실히 피부 재생이 눈에 띄게 보이시죠? 그리고 10차 치료 후에는 페인 부분이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차이가 좀 확실하게 보이네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료 중간중간 꾸준히 관리를 좀 잘 해주셨고요. 금주, 금연도 좀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나아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치료 받으면서 차곡차곡 점점 피부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럴 때는 좋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관자 부위랑 그리고 볼 쪽 이렇게 흉터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가 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약 8개월 정도 총 12번 치료를 받으셨어요. 치료 간격은 한 2주 그리고 한 달 정도 만에 오신 적도 있으시고요. 이 환자분은 아이스픽 형태의 흉터라서 흉터가 깊기도 하고 조금 치료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한 6차 치료 정도 후에는 확실히 좀 개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2차 치료 완료 후에는 페인 흉터가 한 70% 정도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면 많이 눈에 띄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게 한 80% 정도 되는데 한 7-80% 정도 되면 여자분의 경우 화장을 하면 티가 좀 안 나는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맨 얼굴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 특별했던 게 중간에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별로 큰 효과가 없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환자분 말씀으로는 레이저는 흉터가 있을 때 표면만 조금 다듬는 느낌이었는데 새살침은 실제로 함몰된 부분이 채워지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모자를 좀 깊게 눌러쓰고 오셨는데 마지막에는 맨 얼굴로 이제 부끄럽지 않다 라고 웃으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 궁금하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통증은 개인차가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도 조금 다릅니다. 부위별 통증의 차이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볼이나 관자 이런 부분은 통증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마, 미간은 조금 더 따끔한 편이고 코 주변은 좀 아픕니다. 코가 가장 아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볼도 덜 아프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볼은 좀 넓잖아요. 이 넓은 부분에서도 통증 편차가 조금 있는데 코 가까이에 있을수록 조금 더 통증이 있고요. 좀 옆쪽으로 측면으로 빠질수록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흉터가 좀 있어서 치료를 받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취 크림을 바르지 않고도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이마, 관자, 볼 이렇게 저도 받았었는데 볼 앞쪽에 할 때는 좀 따끔한 느낌이 있기는 했는데 이마나 관자 이런 부분들은 이물감이 느껴질 뿐이지 통증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시술들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 많이 비교하시는 게 박피성 프락셀 레이저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프락셀 레이저가 조금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제모 레이저 같은 경우랑 비교를 좀 하자면 모량이 많은 부분은 새살침보다 조금 더 아프고 모량이 조금 적으면 새살침보다는 좀 덜 아프다 라고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어재생 주사 같은 경우는 비슷하고요. 오히려 약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덜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침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니까 엄청 긴장 많이 하고 오셨다가도 받아보고는 이 정도면 할만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압출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부작용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붓기가 2-3일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멍이 일부 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다 회복이 됩니다. 붉은기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다 일시적이고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주 금연도 좀 잘 지켜주시면 재생도 조금 더 잘 되고 회복도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새살침과 서브 시전의 차이 그리고 실제 치료 사례까지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하면요. 서브 시전은 진피를 끊어서 들어 올리는 치료 방법인 거고, 새살침은 피부 아래에 공간을 만들어서 새살을 채우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살침이 조금 더 입체적이고 디테일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흉터를 치료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증은 생각보다 참을만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흉터 치료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리는 시술입니다. 최소 3개월, 그리고 4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치료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 로담 한의원은 2006년부터 새살침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고요. 저희는 단순히 흉터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자신감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흉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보면 상담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